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광고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 뭘까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요점은 하나예요. 이건 다른 상품들과 달라요. 정말 특별해요. 오늘이 지나면 못 사는 한정 판매라고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함을 어필하는 거죠. 왜 이렇게 다들 특별한 것에 집착할까 싶지만 당연하죠. 특별하지 않으면 눈길이 가지 않고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구매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특별함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특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되니까요. 우리는 그걸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평범하지 않기 위해, 아니 평범하게라도 살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증명해내야 하는데요. 성적으로, 자격증으로, 대학으로, 경력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소서의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가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대부분은 다시 평범하게 살아가요. 취직하기 위해서 잠깐 반짝이며 취직이 되고 나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된 기분이 들어다가 막상 진짜 직장인이 되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만을 기다리는 평범한 직장인 1이 되는 거죠. 하지만 평범하기만 한 삶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남들과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지쳐서 침대에 쓰러진 채로 유튜브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지만 욕심만 있을 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부족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마는 삶. 월급을 받아도 바로 통장이 되어버리는 잔고를 보며 한숨만 내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바꿔봐야 하지 않겠어요? 평범한 게 나쁘지는 않지만 한 번 사는 인생 평범한 삶보다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때요? 삶을 평범하게 만드는 요소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가 무엇을 잘하는지,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지, 겁을 먹고 위험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두려움,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엇 하나라도 더 하고 싶지 않은 귀차니즘. 저는 이 두 가지가 삶을 재미없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특별한 사람이 될 용기가 있으시다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오늘의 책은 평범한 사람이 슈퍼맨이 될 수 있는 비법이 담긴 주원규의 슈퍼노멀입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책의 저자는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6년 만에 100억대 자산가가 된 것으로 유명한 유튜버 신사임당 주원규님인데요.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산가가 되기까지 자신의 모든 여정과 비법들을 딱 5단계로 함축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슈퍼노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선 슈퍼노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평범한 범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주원규님은 정의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노멀한 사람들 중에서 결국 슈퍼의 경지에 오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정의합니다. 사회 도처에서 자신의 성취를 티내지 않고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특별하지도 특출나지도 않았던 그는 어떻게 슈퍼노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말 단순히 운이 따라주어서? 아니면 알고 보니 숨겨진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단지 이것만 지켰을 뿐이에요. 모두가 지킬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부자가 되는 법칙. 지금부터 다시 알려드릴 테니 스킵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보신 후에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첫 번째, 돌연변이를 발견하라. 우리가 무언가의 과제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자료조사죠. 자료조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싶은 사실에 대해 참고할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죠. 슈퍼노멀이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랑 비슷한 사람이 혹시 압도적인 성과로 성공한 적은 없는지 자료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린 돌연변이를 찾아내서 하나하나 비교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핑계대지 않는 것.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주원규님은 이것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그런 사례를 찾는 데에 집중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아이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이를 키우면서 성공한 전업주부의 사례를 찾아보는 거죠. 또 나는 모아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며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무자본으로, 소자본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그 사람들은 했는데 본인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핑계대는 상황 속에서도 돌연변이처럼 성공해낸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꾸 핑계 뒤에 숨어서 안심하려고 하나요? 그러지 말고 돌연변이들을 찾아서 무섭도록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나와 같은 위기를 극복해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노하우를 따라하지만 따라하면서도 바꿀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 하나만 생길 수 있도록 집중하면 나도 돌연변이가 될 준비가 된 거예요. 만약 자꾸만 스스로 핑계가 생긴다면 한번 되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두 번째,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슈퍼노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운은 실력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행운일 뿐이니까요. 행운이 찾아오는 확률은 계산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막연한 미래에 인생을 맡긴다는 건 너무 큰 도박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프로세스를 전부 정리하고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운으로 이뤄지는 일과 실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실패할 수 있는 일은 실력이고 억지로 내가 실패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음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운의 영역인 거죠.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은 실력일까요? 아니죠. 동전이 어느 면으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억지로 질 수도 없고 오로지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운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팔씨름 같은 게임은요. 내가 지고자 마음먹으면 질 수 있고 이기고자 열심히 운동해서 실력을 키운다면 이길 수도 있죠. 바로 실력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일을 잘 분해하여 실력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실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운을 높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건 바로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행운은 결국 확률 싸움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끈기 있게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행운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나를 찾아줄 테니까요. 그러니 이걸 명심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한다고요. 하지만 지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한다면 언젠간 성공할 것이니 어제보다 오늘 더 실력을 쌓았는지를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실력이 높아졌다면 괜찮아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알고 보면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내 실력을 쌓게 만들어준 작은 성공이었을 테니까요. 세 번째,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저도 가끔 드는 의문이지만 정말 기다리기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올 만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사실 저 속담의 뜻은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력을 닦아야 하는 거죠.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수락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성공 지도의 해상도를 높여야 한다며 저자는 말했는데요. 흐릿해 보이기만 하던 성공을 조금씩 뚜렷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들로 계획을 체계화시키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실력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말은 같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력을 쌓는 시간들이 물론 지루하겠죠. 시험 성적처럼 누군가가 점수를 매겨주는 것도 아니니 얼마만큼 왔는지 가늠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본인은 느낄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미세하게나마 일을 하는 데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네 번째,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100장 찍으면 한 장은 건지지 않겠어?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많은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한 번은 성공하지 않겠어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단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모차르트는 35세의 나이로 아주 일찍 생을 마감했지만 600여 곡이나 작곡하며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에디슨은 특허를 1093개나 냈지만 사실 모든 발명품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계속 시도하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내는 작품들이 매번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도전하는 자체를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야 해요. 왜냐하면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영상 한 개를 올리는 사람이 떡상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매번 3개씩 꾸준히 업로드하는 사람이 떡상하기 쉬울까요? 무조건 후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후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빈도가 높아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빈도를 높인다는 것은 위험을 분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평범한 사람들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으로 겨우 주식을 시작했는데 1000만 원짜리 종목 한 개를 사는 것과 10만 원짜리 종목 100개를 사는 것,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인생은 한 방이다를 외치기엔 평범한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치명타를 입지 않는 것이거든요. 치명타를 입지 않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 인생 한 방에 목숨 걸지 말고 계단을 밟아서 하나씩 차례로 올라가 보자고요. 다섯 번째, 고성과를 일반화한다.
이제 4단계까지 이뤄내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셨나요? 아마 여기까지 이뤄내셨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만들어낸 성과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서 어느 시점에선가 슬럼프나 번아웃이 찾아와요.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끊임없이 질문하죠.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재미가 떨어지니 관심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나아갈 기회로 인식하여 레벨업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일에 흥미가 떨어졌다면 새로운 일을 하면 되죠. 그러니 기존에 하던 일은 매뉴얼화시켜 직원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직원들은 확률의 영역을 대신해줄 사람들이어야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고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매뉴얼대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일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성공의 문을 두드려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의 빈도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하냐고요? 다시 새로운 돌연변이를 찾아 떠나야죠. 또다시 새로운 돌연변이를 찾아서 배우고 모방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또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돌연변이를 찾아냈다면 이제는 분업을 해야 해요. 잠을 줄이지 말고 직원을 고용해야 능률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팀, 실력과 운의 영역으로 업무를 구분하는 팀, 실력의 영역을 책임지는 팀, 확률의 영역을 책임지는 팀, 이렇게 4단계의 영역을 각각의 팀으로 구분하여 분업화한다면 이제부터는 무한정 달리기만 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냥 회사 같지 않나요? 인재를 찾아내는 인사팀, 업무를 분장하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경영기획팀, 실력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경력직들과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를 매일 처리하며 바탕이 되어주는 신입사원들과 인턴들.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성공의 프로세스. 결국은 어떤 시스템이든 4단계까지를 반복화해서 매뉴얼화하는 5단계로 마무리된다면 누구나 어엿한 슈퍼노멀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프로세스에 놀라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5단계마저 실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인 주원규는 아무리 100권의 책을 읽고 유명한 사람들 강연을 전부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매번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상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줘도 이게 정말 되겠어? 이렇게 쉽게 부자 되면 다 부자 됐지 라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내가 왜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했던 핑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은 뭘 해야 할지 아시죠? 그 핑계를 보란듯이 깨부숴버린 돌연변이를 찾으러 떠나세요. 돌연변이를 찾아 떠나는 것부터 이미 당신은 슈퍼노멀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평범하기만 한 삶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돌연변이들의 우상이 된 주원규의 슈퍼노멀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솔직한 북리뷰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생각화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